코이카멘 시청자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시고 운수 대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111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111차입니다. 오늘은 71번째 나라로 역사의 나라 이탈리아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이탈리아 수도는 로마이죠. 30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6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넓이는 일본과 비슷한데요. 인구는 일본의 반절입니다. 국민 수동은 3만 3, 4천 불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독립은 1946년 6월 1일 날 했죠. 먼저 이태리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스위스 남쪽의 장화 모양으로 지중해로 뻗쳐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함축하듯이 고대 세계의 중심이었고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시키고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태동됐지만은 전파시킨 것은 로마입니다.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시키고 인간 중심의 문예부흥운동, 르네상스죠. 문예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일본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6.25 때는 우리나라에 우리 지원단을 파견하여 자유진영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적지가 44곳이나 등재되어 있어 세계 최다 보유국이며 아름다운 경관과 로마의 역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넘칩니다. 시칠리아에 있는 3,323m의 에트나산은 요즘도 가끔 분출하죠. 몇 년에 한 번씩 장관을 이루죠. 근데 그 분출로 인해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되기도 합니다. 국기의 녹색은 희망, 백색은 신념, 적색은 박애를 상징하고 수레바퀴는 노동자, 우측에 올리브 가지는 평화, 좌측에 오크나무 가지는 힘과 존엄을 상징합니다. 먼저 시로누라는 세계 여행에서 이태리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역사의 나라 이태리여 몬테비앙코 네포도 아페니노 이오니아 오철리라네. 이오니아 아드리해의 푸른 파도 역사를 품었네. 테레니아 깊은 물 시칠리아 사르네다 품었네. 팔라틴 로물루스 힘으로 시작하네. 모든 기술인 로마로 통하네. 포강의 어린 단테 베아트리체 모니저 천국을 훔쳐보네. 기독정신 전파하네. 사생아 보카치오 페트라크를 만나니 10일간의 이야기 르네상스 꽃 피우네. 트레비 분수대 동전 던지는 소녀야 그대 넵툰의 분노를 아느냐. 포로 로마노 달리는 소녀나 그대 시저의 대망을 아느냐. 베드로 성당 기도하는 수녀여 그대 빌라도의 고뇌를 아느냐. 베스비에 올라 폼페이 그날의 함성을 들으라. 에트나에 올라 세계를 바라보라. 카프리섬 술라로에서 쏟아 온몸으로 받으라. 오 솔레미오 돌아오라 소렌토로 산타루치아를 불러라. 폭풍우 게이누 너 참 아름답다. 내게 준 그 귀한 언약 의하여 잊을 거냐. 산타루치아 산타루치아 아름다운 이탈리아여 희망, 신뢰, 사랑 넘치는 세상을 노래하자. 이태리는요 대략 85년 전부터 원생 인류들이 현재 이탈리아 반도로 이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했죠. 20만 년 전에는 네안데르탈인들이 이곳에서 살았고 현생 인류는 약 4만 년 전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대 이전의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인들이 속한 라틴족, 사비니족, 켈트족으로
인도 유럽어족이었죠. 기원전 17세기와 11세기에 미케네 문명의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이주하였고 해안을 따라 시칠리아 지방과 반도 남부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탈리아인들은 민주 정치의 개념과 뛰어난 예술, 문학 양식들을 그리스로부터 받아들였죠. 로마는 기원전 753년 티베르 강 인근에 세워진 도시국가로 기원전 509년에는 로마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로마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귀족 정치로 변모하였죠. 이후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가 확장함에 따라 에트루리아, 켈트, 그리스인들을 정복하며 로마의 통치하에 편입하였습니다. 정복된 이탈리아의 부족들 대부분은 다 로마로 융화되었고 기원전 1세기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제라고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뛰어난 장군이 등장하였었고 그는 로마 영토를 스페인, 영국, 프랑스까지 크게 넓히고 사실상 로마의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명군들이 연이어 중요하며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야 팍스 로마나. 기원 후 300년경에는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으로 동서로 분열하였고 다만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져서 번영을 이어갔고 약 1000년 동안 지속되었죠. 분열된 뒤에도.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동방으로 향하는 유럽의 주요 길목이었으며 유리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한편 피렌체에는 비단, 양모, 은행, 보석업이 성행하였으며 이 산업들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 도시국가들은 자연히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단테와 보카치오,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들 활약으로 인본주의와 르네상스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멸망 이후 10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861년 3월 17일에 가리발디의 주도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1차 대전 초기에는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을 맺었으나 1915년에 영토를 확장시킨다는 조건으로 연합군에 동참하였습니다. 이후 이탈리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연합국의 주요 4개국으로 떠올랐고 전쟁 승리로 큰 역할을 했고 국제연합의 국제연맹이죠. 1919년에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급진주의자들이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고 주장하며 1922년에 파시스트당의 무솔리니가 1922년에 수상에 당선되었습니다. 1935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입하였고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를 설립했죠. 1940년 6월 10일에 제2차 세계대전을 추출축구로 참전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1946년 6월 1일 국민투표를 통해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5대 산업국가로 발전했고 1970년대에는 G7에 가입했고 2010년대 유럽은 점차 난민들의 유입 아프리카부터 몰려왔는데요. 상당수가 최종 목적지가 이탈리아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탈리아는 70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2020년 이탈리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죠. 이탈리아는 530만 명 이상의 감염이 되었고 14만 명 이상이 사망자를 내고 경제는 침체기를 맞았죠. 왜냐하면 관광객이 안 오니까요. 제가 다니는 전에 다니던 한국해외개발공사 코드코라고 했는데요. 1976년 4월에 설립됐는데 1991년 4월 1일에 아주 대변혁 코페르니쿠스 대전화를 하였죠. 해가 지구를 돈다는 것이 지구가 해를 돈다고 하니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일이 아닌가요? 해계공이 그랬습니다. 해외개발공사는 국내에 일자리가 없으니 해외에 가서 고생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정부가 나서 알선했지요. 이것이 해외 취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간호사, 또 광부, 또 한반도는 땅이 좁으니까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국가가 등을 떠밀었죠. 그게 바로 취업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1991년 3월 31일부터는 하지 말고 뜻붙이고 바로 이어서 91년 4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의 자본과 경험으로 우리 개발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여 130여 개국 개도국 경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곳 주민들의 가난을 물리치고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해주라는 특명을 국가가 부여한 것이죠. 이름도 바꾸랍니다. 그래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로 바뀌었습니다. 코드쿠가 코이카로 바뀌었습니다. 소속도 노동부에서 외교부로 바뀌었습니다. 코드코, 코이카 성만 바뀐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이니까 코리아니까요. 모든 게 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1991년 5월 그 해 새로 태동한 협력단으로부터 이탈리아 튜린에 소지한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의 개발협력 과정을 연수하라는 교육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엔 개발구역 UNDP의 초청이었죠.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스위스에 들려서 유엔 봉사단본부 UNV라고 합니다. UN 볼런티어 그 UN 본부도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하라고 그런 출장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외 연수 기회가 거의 없어서 연수 희망자들이 다 모여서 영어 등 소정의 시험을 치고 선발되었습니다. 튜린은 영어식 발음이며 이태리어 발음은 토리노입니다. 토리노. 제가 도착해보니 공항은 깨끗하고 사람들은 뭐가 그리 기분 좋고 할 말이 많은지 쉬지 않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제자리 걸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아에로 훈련센터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죠. 그런데 영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불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스페인어로 더듬거리니 그제서야 알아듣는 게 아니겠어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비슷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제간이죠. 그런데 이태리어도 비슷하여 조금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8촌쯤 된다고 할까요? 유서 깊은 포강의 아예로 훈련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건물이 듬성듬성 있어서 휴양소처럼 안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태리는 30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3배죠. 인구는 6천만 명을 상회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더불어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로 경제 규모 세계 8위이지만 그보다 역사 자산은 세계 1위이고 문화 관광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44곳이나 등록되어 있고 세계 최대를 자랑하죠. 기원전 753년에 늑대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가 세운 로마는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2200년 동안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탈리아 유적지나 관광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다 갔다 오셨을 테니까 아마 공자 선생님 앞에서 제가 문자 쓰는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저의 연수는 개발협력 과정으로 개도국들이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때 수원국 입장에서 공유국과 어떻게 협조하고 사업 유형별로 사업계획 작성,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일련의 과정을 강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수생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심 등 개도국에서 온 20명이었죠. 우리나라는 이미 코이카를 설립해서 2개월 전 협력단을 성설하여 원조 공역으로 전환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불 정도인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UN 개발교육 UNDP가 우리나라 저를 초청한 것이죠. UNDP, UN 개발교육은 UN의 코이카인 셈입니다. 원조 수행기관의 직원인 저에게는 정반대 입장 강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받은 강의 내용이 이후 제가 개도국 8개국에 근무할 때 개도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사업을 발굴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도국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제가 그들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권유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고마워하고 배우며 수용했습니다.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역지사지하면 사업 수행이 한결 원활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모든 이들이 다 다녀왔고 가는 곳마다 비경이고 역사 유적지가 지천으로 많아 책이나 TV에서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여행담은 생략하죠. 다만 제가 아내하고 같이 나중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 나폴리 앞바다 카프리 섬의 햇살에 감동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여 잠깐 소개합니다. 카프리 섬은
나폴리만은 남쪽 입구 부근에 있는데요. 소렌토 반도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소렌토죠. 나폴리는 호주의 시드니,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와 더불어 세계 3대 미항으로 명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시드니, 리오데자네이루, 그리고 나폴리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세계 3대 미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3대 미항 위에 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죠? 바로 대한민국의 통영입니다. 세계 3대 통영에 준하는 도시가 여수인데 저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통영이 세계 3대 미항 위에 특대 미항이 바로 우리나라의 통영입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다 동의할 겁니다. 한산도, 일주 선상여행, 욕지도와 연화도의 트레킹, 연대 만지도의 출렁다리, 미륵산의 케이블카와 루지 타기, 동피령의 아름다운 벽화마을, 새벽강과 재승당의 역사의 숨결, 거기에 박경리, 청마, 김춘수, 윤희상의 예술이야기, 이보다 더한 아름다운 도시는 하늘 아래 없습니다. 아무튼 카프리 섬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고봉은 솔라로로 산으로 높이가 589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카프리 섬은 매년 많은 여행자가 찾죠. 이 섬은 예로부터 온난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휴양지로 유명해서 또 새하얀 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마을과 파란 하늘, 그리고 하늘보다 더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정취를 만들어내며 특히 바닷물이 햇빛에 비쳐 신비한 푸른빛을 내는 푸른 동굴은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티베리우스 황제도 이 섬에 매료되어 별장을 짓고 여생을 보냈는데 황제도 사랑에 빠질 만큼 아름다운 섬의 모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염소나 멧돼지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선사시대로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이 섬은 그리스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 제국 초기 황제들의 휴양지로 이용되었습니다. 중세 때는 몬테 카시노 대소원에 수역되었고 아말피 공화국의 일부였다가 나폴리 왕국에 넘어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섬을 이것저것 둘러보고 리프트카를 타고 산 중턱으로 오르는데 햇살이 우리를 화사하게 내려주었습니다. 올려다보면 파란 하늘, 내려다보면 코발트빛 지중해, 그리고 옹기종기 하얀 집들. 그 기분이 얼마나 밝고 행복한지 지금도 그 광야에 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노래가 절로 흘러나왔죠. 아니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 아내가 팔을 꼬집으며 말렸지만은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나의 태양, 돌아오라 소렌토로, 산타루치아, 몬산타루치아, 또 내 고향 남쪽 바다까지. 앞뒤에 리프트카를 탄 사람들은 물론이고 마주치는 리프트카를 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고 또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을 제가 작사 작곡한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아니 제가 이곳에 살았더라면 분명 저도 그렇게 작곡했을 것입니다. 오 나의 태양, 돌아오라 소렌토로, 산타루치아는 이태리 그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것이 아니라 이태리 특히 카프리카의 자연 풍광이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작품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인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사랑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모두 줄리엣과 로미오 이야기에 가슴 졸이며 열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배경도 당연히 영국이라고 생각하고 줄리엣과 로미오가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배경 도시는 베르나는 이탈리아의 중부 도시이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하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 많은 작품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그의 4대 비극과 5대 희극 다들 재미있게 읽은 기억들 있을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읽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4대 비극인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는 중세 문학의 틀을 뛰어넘어 인간의 선택과 성격, 분노, 질투 등이 인간 자신의 욕망과 한계에 의해 초래되는 비극을 다룬 작품이죠. 그의 5대 희극은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밤의 꿈, 말광야의 길들기, 시비야, 뜻대로 하세요는 사랑과 이별, 우정 등 남녀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감정과 오해, 진실과 거짓들을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려내면서도
늘 인간 삶의 본질을 다루고 있죠.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이 책 청춘 데카메론에 나와 있는 줄리엣과 로미오 시 한 편을 들으시면서 이태리오 베르나를 마음속에 그리시고 그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너무나 아름다운 불꽃 사랑이요. 그날이 오면 언젠가 우리 사랑 이루어지리. 오 자유로운 사랑, 우리를 묶은 사슬이 스르르 풀려 눈물과 고통의 시간 사랑으로 견디리. 언젠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찬란한 희망의 세계가 열리리. 눈물과 역경 그 위에 우리 사랑 폭풍도 뚫어 새로운 세상, 희망이 찬란히 빛나는 세상, 사랑이 찬연히 빛나는 세상, 온 땅에 평화와 사랑 가득 넘치리. 세상의 젊은이들 우리를 노래하리. 영원히 노래하리. 사랑을 노래하리.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역사의 나라 이탈리아에 다들 다녀오셨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72번째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얼마나 작냐면요, 큰 운동장 말입니다. 가로세로 한 700m 정도, 인구는 900명 정도. 이 어느 나라 아시죠? 바티칸 시국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